첫 번째 주제는 유가가 다시 배럴당 약 86억 87달러 선으로 급등한 소식입니다. 최근 브렌트유는 약 86, 87달러, 미국산 WTI는 약 80, 81달러 수준까지 올랐고 이는 연초 대비 약 40% 상승한 수준이며 즉각적인 촉발 요인은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과 이란 항구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전 세계 원유 약 20% 물동량 우려로 통항 선박수가 크게 줄어들고 즉시 인도 계약이 근월물 프리미엄인 백워데이션으로 전환되는 등 단기 공급 타이트닝 신호가 관찰되며 이란의 섀도우 선대와 우회 수출, 보험, 제재, 법적 리스크로 선주들이 통항을 꺼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소비자 영향으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약 3.84달러 서리 갤런을 기록했고 분석가들은 며칠 내 4달러 선을 재돌파할 수 있다고 보며 골드만삭스 등은 중동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경우 브렌트가 4분기에 110달러를 넘길 수 있고 추가 격화 시 10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ASML이 AI 칩 수요 호조로 매출 전망을 다시 상향 조정한 소식입니다. ASML은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430바 450억 유로로 총이익률을 54, 56%로 제시하며 이전 전망 364, 400억 유로 총이익률 51나 53%를 크게 웃도는 상향을 발표했고 2분기 매출은 93.3억 유로, 순이익은 29.2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모델 확장에 따라 TSMC,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고객들이 팻 증설을 가속하고 있어 향후 2년간 EUV, DUV 장비 생산 능력을 연평균 약 30% 확대할 계획이며 확대된 EUV 용량의 대부분은 이미 예약된 상태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의 수출규 중국 대상화, 높은 밸류에이션, 선행 약 50배은 리스크로 지적되며 ASML은 올해 중국 비중을 약 2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뉴욕이 AI 대형 데이터 센터 신축을 일시 금지한 조치입니다. 케이시 호컬 주지사는 최대 1년간 전력 수요 50메가와트 이상인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신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그동안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을 작성해 전력 수요, 전력망 영향, 물 사용, 대기 오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급증하는 전력 수자원 수요와 주거 전기요금 상승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전력망 안정과 환경 지역 피해를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자체 발전, 청정에너지, 배터리 부담 부과, 전력망 개선 비용 분담, 또는 세제 혜택 폐지 같은 조건을 검토 중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일부는 환영하는 반면 데이터 센터 업계와 일부 정치인은 투자와 일자리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도 유사 입법 논의가 활발해 향후 규제 기준과 부담 분담 방식에 따라 사업 유치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백악관이 AI 관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 클리어링하우스 골드 이글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공동 운영하고 유틸리티, 은행 등 중요 인프라 제공자와 AI 사이버한 오픈소스 업체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조정, 취약점 검증, 우선순위와 긴급 패치 작업을 공동 수행하며 같은 취약점에 대한 중복 조사를 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널리 쓰이지만 자원 부족으로 취약점 방치 위험이 크고 2021년 대규모 오픈소스 취약점 사례가 경종이 되었으며 이번 클리어링하우스 설립은 6월 서명된 행정명령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 고급 모델 출시 전 최대 30일간 연방 검토 제출 의무 등과 연계됩니다. 백악관은 구체적 참여 기업 명단을 밝히지 않았고 업계는 보다 일관된 규제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초도의회 증언과 금리 물가 동향 관련 소식입니다. 워시는 통신, 대차대조표 정책, 경제지표, 생산성, 고용,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 5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차대조표 약 6.7달러, 관련 정책 변경은 사전 예고와 설명을 거쳐 시장과 의회에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혼재로 6월 CPI 하방 서프라이즈 직후 10년물 금리는 약 4.55%, 2년물 약 4.15% 수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기지 30년 고정금리는 평균 6.65%로 상승해 주택구입용 대출 신청은 감소했고 주간 구매 신청, 재융자 신청은 일부 증가했습니다. 2026년 6월 CPI는 전년비 3.5%로 5월에 4.2%에서 둔화했고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0.4%였으며 하락 주된 요인은 에너지 가격 급락이었으나 핵심 물가는 연간 약 2.6%로 연준 목표 2%를 상회해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유가 물가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스트라이프와 사모펀드 애드벤트가 페이팔에 약 53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냈다는 보도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트라이프와 애드벤트는 주당 60.5달러, 총액 약 530억 달러, 제안가가 직전 종가 대비 약 28% 프리미엄의 공동 인수 제안을 냈고 거래 자금으로 은행들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약정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직후 페이팔 주가는 약 14에서 17% 급등했으나 당사자들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고 인수 성사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며 스트라이프는 상인 중심의 비즈니스, 페이팔은 4억 3천만 개 이상의 소비자 계정과 벤무 등 소비자 접점을 보유해 결합 시 거대한 결제 플랫폼과 지갑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전략적 이유가 제시됩니다. 다만 페이팔은 성장 둔화와 조직 재편을 겪고 있고 일부 애널리스트는 제안가가 저평가라고 보며 규제, 전략적, 실무적 난제가 남아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9월 말까지 마감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파라마운트는 EU의 심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7월 22일에 마감할 수 있고 늦어도 9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미 법무부는 이미 거래가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도 승인했지만 EU와 영국의 심사는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이지로폰타가 이끄는 12개 주 연합은 반독점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작가조합도 별도 소송을 냈으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면 거래는 우선 중단되고 장기 지연 시 파라마운트는 9월 30일 이후 분기마다 약 6억 5천만 달러의 지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소송이 사실과 법리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하며 필요하면 대법원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판사의 신속한 판단 여부가 거래 성사 시점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